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퇴직의 김찬입니다. 예, 근래에 퇴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요. 이미 퇴직한 선배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퇴직한 선배들을 만나서 퇴직했음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식사할 때 친구들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했을 때 술값 내는 게 조금은 과거 같지 않더라. 과거에 비해서 수입이 확 줄다 보니까 좀 부담되더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는 은행 갔을 때 금융 서비스 받는데 마이너스나 아니면 소액 대출 받을 때 과거 같지 않더라. 퇴직했음을 절실하게 느끼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명함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때 줄 명함이 없다 보니까 퇴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오늘은 명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함은 우리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명함을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명함 이러한 크기를 구한말 사절단으로 미국을 순방한 민혁잉의 명함이 최초의 명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에 현재 보관되고 있는데요. 최초의 명함이라고 하면 최초의 국비 유학생 유기준의 명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유기준의 명함은 국내에 현재 보관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두 분의 명함은 같은 시기에 명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명함이 사용되면서 미디어가 바뀌고 명함 관리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발되고 발전되고는 있지만 명함에 대한 게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함 전문가, 명함 컨설턴트, 명함 강사를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명함은 나를 알리는 첫 번째 홍보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함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유의사항으로 명함에 카피를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나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카피를 넣어라. 두 번째, 명함의 뒷면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함의 뒷면을 백지로 혹은 영문으로 사용해서 어쩌다 한번 외국인 만날 때 사용하는 이러한 경우는 그건 아깝다는 얘기죠.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을 가끔 만난다고 하면 영문 명함, 한글 명함 따로 만들어라. 그것이 효과적이다. 2페이지를 제대로 활용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명함에 얼굴 사진 넣는 게 어떻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얼굴 사진 넣는 것이 신뢰감을 심어준다. 얼굴 사진 넣는 것이 자신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얼굴을 한번 넣는 것은 어떨까? 혹시 얼굴을 넣는다고 하면 밝은 표정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명함에 관련되는 책을 제가 이렇게 훑어봤을 때 저는 구본영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이 책에서 자기혁명 지도에 대한 이 내용이 전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나에 대한 재능 이력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고 3년 후에 미래에 대한 꿈을 명확화해서 명함으로 한번 만들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된 자기 가치관을 설정을 해서 자기 혁명 지도를 만들어가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되고 이 책에 대한 걸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 명함을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회사에 아직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회사 명함이 있지만 제 2년 후에 퇴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명함을 한번 미래의 명함을 디자인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저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게 되고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명함에 대한 것이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구나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명함 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명함에 대한 디자인을 변경을 했었을 때 긍정적인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함 강의 하시잖아요. 네. 명함에는 어떤 내용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명함은 목적이 그거잖아요. 나를 좀 알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알리려면 그 명함 안에 정확한 나의 컨셉,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이 일을 함으로써 당신에게도 유익이 될 거다 라는 정보가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보험회사라든가 무슨 화장품 회사 가면 명함 똑같잖아요. 그죠? 이름만 달라. 그러게.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다르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명함이에요? 찌라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명함을 너무 유니크하게 하면 그 스마트폰 어플로다가 인식을 못하거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게 또 업데이트돼서 잘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규격이 너무 차이, 근데 우리도 규격을 크게, 앞부분은 규격을 너무 티나게 하지 않아요. 앞부분은 그냥 정확한 카피 위주로 하고, 여기 그 전화번호하고 주소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는 좀 지켜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그런 고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고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신 뒷면을 좀 활용해 주는 게 뭐냐면, 사람들 대개 보면 명함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명함은 심플해야 된다. 저는 그 강의 가면 꼭 질문을 해도 돼요. 명함은 심플해야 된다는 누가 말씀하던가요?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고객이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렇다고 복잡하게 하는 뜻은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 명함을 사람들에게 가장 심플하면서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더 좋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브랜딩화 된 다음에 일이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깨알 같더라도 써줘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려면 나에 대한 컨셉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명함 만들기 참 쉽지 않은 게, 상담하고 하면 이분이 도대체 특징이 뭐지? 특징이 안 나는 가게가 있잖아요.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 그럼 일반적인 거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럼 명함 강의를 하신 다음에 명함을 교체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교체 안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있죠. 교체한 사람이 효과를 본 적이 어떤 경우가 효과를 봤어요? 그 건강식품? 건강식품 아니다. 천연 화장품, 천연 샴푸, 이거를 그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 뭐 대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명함을 봤을 때, 제가 일반적인 명함 보는 거하고 정말 제가 마케팅 교육에 받았던 명함, 똑같은 명함이었어요. 앞면은 이름, 전화, 뭐 한자, 그 다음에 주소, 뒷면은 영문, 그죠? 그 회사명 하나도 있고, 정말 딱 그 명함이었어요. 제가 정말 똑같이 질문했어요. 사장님은 한 달에 막 10억씩 해외에서 오다가 오는가 봐요? 그랬더니, 무슨 해외에서, 국내에서도 10억을 못 버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뒷면이 왜 영어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거야 뭐 그냥 멋있게 더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명함을 받아서 있어 보이기보다도, 이 명함을 봐서는 사장님이 어떤 회사, 어떤 제품을 취급하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그럼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장님 어떤 일을 하세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제 소개를 하고 제 명함 설명을 해줬죠. 명함은 나를 알리는, 회사 사장님을 알리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그러면 명함을 딱 받았을 때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고객이.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커피 이제 의뢰 받았을 때 이 천연 제품이랑 자꾸 강조를 하길래, 그럼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샴푸잖아요. 먹을 수 있어요? 했더니 되게 다른 데 가서도 질문했을 때 아니요. 그거는요. 그랬죠. 그거는요.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천연 100% 해봤자 그러면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다 천연이래. 그죠? 그런데 실제로 성분표를 보고 보면은 천연이 아니잖아요. 뭐 10%만 들어가 있으면 천연이라고 쓸 수 있고 95%면 천연이라고, 반드시 천연이라고 100% 천연이라고 쓴다니까요. 그래서 고객들은 천연이라는 말을 믿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 이거 하는 게 제가 하는 게 이제 카피. 그래서
피부도 생명입니다. 제가 그때 만들어준 게 피부도 생명입니다. 먹을 수 없다면 바르지도 마세요. 그 카피를 딱 했었어요. 이거 어때요? 이거 자신 있어요? 했더니 좋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천연 100%고 말할 필요 그냥 그 카피 하나 딱 넣어주고 뒤에 회사 그 다음에 뒷면에는 회사가 하는 일 이렇게 뭐 유통도 하고 제조도 하고 대리점 모집도 하고 이거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사례를 제가 일부러 물어본 건 아닌데 그 후에 저랑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박 사장님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전에는 명함을 주게 되면 회사 소개부터 해야 됐어. 뭐 우리 개발이 어떻게 해야 됐고 뭐 이 재료가 어떻게 나오게 됐고 뭐 했는데 이 명함을 딱 주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명함을 막 처음에 명함 만들기 전에 명함에서는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 명함을 주고 나니까 편향이 비싸겠네요 했잖아요. 근데 이 명함을 만들어주고 나서부터는 대리점 하려면 얼마예요?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저한테 그 얘기 했더라고요. 명함을 주니까 문의가 그 대리점 하는데 얼마예요? 이런 문의가 온다는 거예요. 화장품, 천연 샴푸가 한두 개 파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내가 취급할 수 있겠나? 이런 문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 인터뷰 내용 잘 보셨습니까? 앞에 정리된 내용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명함을 통해서 목표가 명확해진다. 예, 그리고 상대방한테 기억하게 만들고 나한테 연락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나에 대한 기업에 대한 마케팅 효과가 상당히 명함이 주는 그러한 중요한 점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조해서 직접 명함을 새롭게 디자인 한번 해보시고 변경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hed a sweet light to remind us of